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서울에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빗소리와 함께 좀 차분하게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건요,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불안한 투자 심리를 좀 주말 동안이라도 좀 잠재울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이듯이 34,87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사실은 상당히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래꼬리를 달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마감은 상당히 좀 양호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에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1.73% 하락했다가 0.72%로 마감을 해서 양봉이었고요. 오늘 새벽 마감된 나스닥도 양봉이었습니다. 최근엔 S&P 500 지수가 가장 좋아요. S&P 500 지수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은 물론 장중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S&P 500입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또 반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거래일 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 1.35% 정도까지 올라섰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게 금리가 막 뛰어 오르니까 인플레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니 또 1.2%까지 떨어지니까 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금리가 좀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은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반등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 반등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금융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8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3%대 상승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시장을 주도했고요. 경제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던가 항공주들이 2%대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또 여행주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래도 월요일날 출발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고 우리 시장이 상승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꼭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전 세계 증시가 통합되어 있으면은 전 세계 증시를 다 열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일단 지금 전 세계 증시는 통합은 아니지만 동조화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초가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초가가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하잖아요. 시초가가 상승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쭉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락을 한다. 상승 출발했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 좀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목요일 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로 가다가 어제 저점을 깬다. 또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장을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2020년 3월 달의 시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개파락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더 떨어질지 반등할지 어떻게 알고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하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라인들 잘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하면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1% 정도 상승, 일단은 우리 시장 월요일 날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렇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작년 설 때부터 코로나가 우리 증시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없었던 건 아닌데 주식시장은 140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3300포인트까지 상승, 지금 320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백신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경제 재개, 뭐 지금 사실 7월 달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주춤거리는 것 뿐이지 다시 한번 또 리오프닝에 대한 타이밍은 또 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인드를 가다듬으시고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버텨야죠. 연말까지 3,500포인트, 3,600포인트까지는 가는 게 자명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떨어질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현금이 많으시고 뭐 지금 뭐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을 제외하고 은행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현금 여력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밑에서 더 싸게 잡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제 유튜브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유튜브라던가 뭐 신문이라던가 경제방송이라던가 이런 거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뭔가 손실은 좀 줄이고 수익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나락을 가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백신을 맞고 바이러스가 또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미래를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친구들 만나서 또 웃고 또 한때의 이런 코로나 추억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보자.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살짝 뭐 첨보라던가 SKC 2차전지 관련주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 SDI 보세요. 어제처럼 어려운 날도 장대 양봉과 함께 4,000원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뭐 추세가 살아있죠. 2차전지 섹터.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지금은 가솔린과 디젤입니다.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차전지는 성장주이고요. 지금 뭐 PER이 높다고 해도 절대 그걸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성장주들 계속적으로 좀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특히 작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가 2차전지라는 거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과거에도 시장을 주도했던 차화정 정말 끝까지 갔고요.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시장 꼭지 칠 때까지 조선주 갔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뭐 향후에도 마찬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죠. 5년, 10년 후에는 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여러분들의 끈을 정말 놓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설주. 자, 현대건설이 6만 원을 넘었었는데 어느덧 다시 또 5만 7천 원대가 왔어요. 2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시면 되잖아요. 이럴 때 사시고 다시 한번 6만 원대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갈 때 또 웃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는요. 정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지금 엄청나게 공약을 낼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